포인트네요. 그러게요. 어떻게 알려주면 될까요? 부모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좋은 거는 아이가 그것을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큰아이가 얼마 전에 과학시험을 봤는데 네. 정말 전교 끝에서 손가락으로 셀 만큼 점수를 받아왔어요. 네. 저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서 실패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사법시험 6번 떨어졌거든요. 1차에서. 저는 그것이 제 인생에서 제일 좋은 밑거름인 것 같아요. 그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희 시험이 1년에 한 번씩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20대 6년이라는 세월을 시험을 보느라고 보냈어요. 정말 뭐 데이트도 한번 못 해보고 좋은 데 여행도 못 가보고 보냈는데 그때 제가 그 실패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끝에 극복을 한 경험 때문에 지금은 무슨 일이 닥쳐도 다 제가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일 좋은 거는 실패한 사람들을 보는 이게 시선이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사람이 실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중요한 건 실패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인데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실패했을 때 그거를 속상해가지고 내 아이가 그거를 시험을 못 보면 너무 속상해가지고 애를 야단치고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냐고 하고 그 다음에 답을 안 가르쳐줍니다. 네. 무조건 그냥 열심히 해라. 네. 그게 아니라 네. 네가 시험을 예를 들면요. 네가 이거를 왜 틀렸는지 이번 시험은 왜 못 보게 됐는지 원인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시험을 다음에는 어떻게 볼 건지를 생각해 보도록 해라. 라고 해서 부모님이 알려주는 거죠. 살면서 인간관계 같은 경우는 그래요.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지 않거든요. 그럼요. 정말 나하고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들. 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리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할 것인지 그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우리 얼마 전에 뭐 알파고랑 싸웠잖아요. 네. 그때 우리 이세돌이 마지막에 저희 5승 때 정말 모두 다 박수 쳤잖아요. 마지막에 이겼을 때. 네. 사람이 제일 대단하고 위대한 건 그 실패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해서 그걸 극복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걸 아이들에게 조금씩 사실 시험이라는 것이 나중에 보면 인생이 시험은 아니지만 그것을 하나의 뭐 방법으로서 애들이 겪어볼 수 있는 건데 네. 이것을 하나씩 극복하는 걸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친구 관계에서도 싸울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부싸움 한다고 무조건 이혼한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부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본인이 자꾸 해서 습득을 하는 거를 아이들에게 너그러운 시선으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부모의 노하우를 알려주면서 우리 엄마들이 그래요. 나는 학교 다닐 때 다 공부 잘했어. 그러니까 엄마들은 나는 어렸을 저는 때 그랬어. 너는 이랬었는데 그게 저는 원래 아니라 공부 못했어. 얘기했어요. 엄마도 닮아 그때 그러냐고 막 그렇죠. 그러잖아요. 되게 속상했는데 네. 이렇게 했어 네. 라고 알려주면서 아이들에게 미리 실패는 올 수 있어. 실수는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네가 이거를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거고 그 다음 대책을 세우는 거야 라고 아이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사소하고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네. 우리가 간과하기 되게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부모의 사랑을 잃는 겁니다. 근데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잘 못하면 부모가 날 사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숨기게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엄마가 이것에 대해서 너그럽게 생각하고 그 다음 미래를 바라보도록 해주면 아이들은 이걸 부모님에게 다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예, 이 부분을 오늘 좀 다 실천해야 되겠다 마음을 좀 생각하셨으면 그러게요. 좋겠어요. 우리 아가별님이 실패를 예. 알아야 극복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셨어요. 박수영님이 좋은 거 올리셨어요. 네. 중간고사 성적은 인생의 디딤돌이라고 생각했더니 사다리라고 생각한다는 아이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아, 네, 사다리. 그것이 맞습니다. 멋있다. 네.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사다리라고 그러지? 올라가는 하나씩 관계죠. 하나씩 떨어졌다고 지금 나더라도 생각했지만 올라가고 네. 내려가고 할 수 그래도 있는 실패를 통해 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아 고마워요. 말들 못 와가지고. 수도 있죠. 네. 자, 우리가 지금 불효자 안 만드는 법 배우고 네. 있어요. 두 번째, 두려움 극복법을 알려줘라. 이제 마지막 네. 필살기가 남았는데요. 네, 마지막 필살기. 자, 첫 번째, 두 번째 필살기. 이거 혼자 하시면 안 되고요.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셔야 됩니다. 네. 그래, 중요하네요. 난 그거 되게 중요하다. 공감한다. 네. 아니, 아빠가 아이들 경제교육을 시킨다고, 네. 뭐, 이번에는 용돈은 이만큼의 내 대학 등록금 네가 해. 그랬는데, 엄마가,
또 시작했다. 니네 아빠는 항상 저래. 니네 아빠는 왜 저렇게 짠돌이야. 이러면서 엄마가 하면 아이들이 교육이 안 되죠.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 엄마는 입을 다물고 있거나 적어도 박수를 쳐줘서 네. 그거를 의논해서 같이 가야지. 한 사람이 기껏해서 해놨더니 아휴, 네 아빠는 또 저거 도와주지도 않는 거야. 됐어, 내가 해줄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격법으로 된 경우도 반대도 있어요. 예. 네, 그래요? 엄마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빠가 와가지고 초를 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네, 근데 네. 왜냐하면 그거는 부부 간에 이야기가 많이 없어서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대화가 그래서 나는 네. 변호사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저도요. 부모들이 바뀌려면 부모들끼리 서로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요. 네. 그 우리 아까 처음에 상속 얘기했지만 네네. 엄마는 상속을 해주고 싶어하고 아빠는 상속을 안 해주고 싶어하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부모가 이혼합니다. 아. 실제로 저희가 사례를 겪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첫 번째, 두 번째를 아무리 한 사람이 해도 한 부모가 반대하거나 반대 사인으로 나가면 아이들은 어느 쪽으로 가냐?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기에게 편한 쪽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붙습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전혀 교육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네. 마지막이 더 중요하죠. 부부가 일심동체가 돼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서로 얘기 좀 아이가 합시다. 그렇죠. 아이가 부모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네. 행복해하잖아요. 이런 것도 다 교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네. 야, 딱 들었을 때는 네. 불효자 안 만드는 법 뭘까 했는데 듣고 보니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어서 바로 실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 저는 맨 마지막 말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부부간에 네.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네. 예, 그리고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서로 같이 어차피 아이를 잘 양육하고 키워나가는 게 내 목표잖아요.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희가 딱 중간 세대잖아.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부모님들도 네. 그래요, 교양해야 맞아요. 되고 네. 저희가 네.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오늘. 그러게요. 네. 사실 네. 근데 부모님 마음 다 이럴 거예요. 우리 승현서님이 세상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지켜줄 수 있을 때까지 지켜주고 싶어서요 이러셨는데 네. 많은 질문들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실시간 댓글로 남겨주신 것 중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올려주신 질문 하나 네. 읽어드릴게요. 네, 하나 나왔네요. 지금부터 조금씩 가르칠 만한 독립적인 습관 있을까요? 하셨는데 네. 저는 초등학생들 엄마들 보통 알림장 같은 거 엄마가 먼저 보시고 먼저 준비해 주시거든요. 네. 그거 엄마가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거 아이들에게 하게 해주시고요. 아이들의 시험 스케줄 이런 부분 아이가 할 수 있게 계획표 짤 수 있게 해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표 짰다가 실패하면 그 다음에 바꿔서 하거든요. 이거를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너무 공감되는 게 저는 그렇네. 어렸을 때 엄마가 책가방 싸는 걸 저한테 다 시키셨거든요. 네. 그럼 어린 아이니까 가끔 이렇게 빼먹는 게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네 책임이야라는 걸 그럼요. 배우다 보니까 책임감이 좀 더 생기고 이렇게 예쁘고 훌륭하게 성장하시는 그리고 이게 약간 과정에 박수 쳐줄 줄 아는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책가방 싸 이렇게 명령하는 것보다 우리 한번 책가방 싸는 거 하면 아빠가 지켜봐 줄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애들이 열심히 책가방 싸한다. 그러니까요. 약간 좀 그렇게 좀 네. 과정에 박수를 성취욕도 쳐줄 수 있고. 있는 네, 네, 그런 네, 부모님이 네. 되면 여유를 맞아요. 찾을 수 있다. 그럼요. 칭찬의 힘도 네. 느낄 수가 있고요. 자, 또 다른 질문 볼게요. 어떤 질문일까요? 스스로 하게 놔두지만 뭘 해도 엄마에게 물어보는 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셨어요. 네. 이거는 엄마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래서 맞장구 정도만 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큰아이도 엄마 난 결정장애야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그럼 그 장애를 극복해야 돼 하면서 제가 절대 답을 안 해줍니다. 본인이 선택을 해보고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건지 본인이 직접 느끼게 그렇죠. 이게 이제 유머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아이들한테 거절할 때도 그건 네 일이니까 네가 해 이러면 오. 아이들이 굉장히 서운하고 사랑이 없다고 받아들이는데 그렇죠. 재밌게 이렇게 유머러서 해주면 아이들도 그걸 받아들이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항상 아이들에게 심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댓글에 보니까 부모도 자식도 독립을 선택하지 않으면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현주님이 남겨주셨는데 네. 또 유나라님이 그러셨어요. 그럼 몇 살부터 독립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하셨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얘기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금융권에서도 아이들 왜 경제교육 네. 해가지고 무슨 캠프 같은 네, 거 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나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현실감을 느끼니까 정말 이게 내 일이구나, 내 돈의 문제구나 하는 걸 느끼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일찍 시작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한번 볼게요. 질문이 오늘 되게 많이 들어요. 예. 네. 어떤 질문일까요? 보여주세요. 저기 경제관념이 없는 아이는 네. 어떻게
알려주고 독립관을 키워야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경제관념이 생기는 시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시기에도 안 생긴 애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 훈련을 시켜서 부모님이 거기에 대해서 일관된 태도를 유지를 해야죠. 애가 돈이 없어서 엄마한테 용돈을 계속 달라고 했을 때 마음이 약해서 주면 안 되거나 네. 권유하는 방법 차용증을 쓰십시오. 쓸 수 있을까요? 그게 좀 너무하다. 차용증을 써서 다음 용돈에서 차감을 하는 네. 거죠. 아니면은 분납을 하게 하거나. 이거 네. 웃으시지 마시고 실천하시면 정말 아이들이 받아들입니다. 아니, 근데- 분납 같은 게 네. 이자를 받아야 됩니까? 이자 받아야죠. 그러니까 3%까지 받습니다. 제가 네. 둘째 7살 때 경제관념 교육을 시키느라고 네. 엄마가 너가 사달라는 거 다 사줄 수 없어.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달에 한 번 너가 좋은 일을 하고 스티커를 많이 붙였을 때 엄마가 상으로 그때 갖고 싶은 거 돈 얼마 이하에서 사줄 수 그렇죠. 있어. 그거를 네. 계속 얘기한 거예요. 네. 근데 얘는 돈에 대한 노이로제가 약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빵집에 갔는데 빵을 잘라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를 잡아 끌어요. 그래서 왜 윤서? 그랬더니 돈 드는 거 아니야? 빵 자르는데. 빵 자르는데도 돈이 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귀엽네. 부작용은 네. 조금 있었지만 일찍 시작하니까 좋은 것도 훨씬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지금 명수민 님이 용돈 기입장 적게 하면 좋을 것 아. 같아요 하셨어요? 네. 네, 용돈 기입장 적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는데요. 그거를 부모님이 많이 보면서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시는 건 저는 좀 반대하고요. 네. 여기 계산 틀렸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왜 이런 데 썼어? 어. 이러지만 용돈은 아이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이거 사용할 수 있게 그거는 네. 좀 유도해 주시는 게 좋죠. 저는 이 방법이 중요하네요. 정말 좋은 게 저도 용돈 기입장을 썼거든요. 네. 근데 용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올려주세요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저희 아빠는 어떻게 하셨냐면 올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적어 올래 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차비가 얼마 들고요. 친구들하고 간식 먹을 때는 얼마 들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기에 아빠가 합당하시면 올려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논리성도 좀 기를 수 그렇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참 좋은 것 애들에게 같아요. 삶은 계란이 아니고 삶은 돈이라는 걸 사실은 좀 미리 교육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정수토님이 4살 아들 아이 통장을 만들어서 명절에 용돈 받으면 제가 넣어주고 네. 네. 20살 때 주려고 하는데 그거 괜찮은가요? 대신 그게 넣어준다고요? 모으면 제가 보니까 대학 1학기 등록금이 잘 되더라고요. 모으죠. 그러면 정말 스스로 아이들이 할 수 있게 하는 거면 그러면 2학기는 장학금 이제 1학기 때 열심히 해서 네. 가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4살이니까 아직 뭐, 통장을 모르니까. 운영하거나 이런 건 모르는데, 그럼 네. 언제쯤 넘겨줄까요, 통장을? 저는 통장은 다 넘겨줬고요. 대신 은행을 혼자 가기는 어려우니까 같이 가는 것일 뿐 아이들이 다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 원칙은 정했어요. 통장에 일단 한번 들어가면 빼지 않는다. 20살까지. 네. 아, 그래요? 저희는 그냥 수수료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다고, 시우가. 시우 얼마 안 시우가 새로운 장난감 나오면 그냥 그거 못 사갖고 안 거기에서 다녀가지고 하는군요. 내가 그랬어요. 너 나중에 커가지고 너 느낄 거야. 너 시연이가 네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도 아이의 단점을 아니까 네. 실제로 이제 안 빼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 등록금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씀씀이를 좀 보게 될 수 있는 부모가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그 어떤 기회가 되더라고요. 네. 그것도 네. 쓰게 만드는 것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댓글을 좀 볼까요? 네. 자, 칭찬 스티커 얘기하셨어요. 넌 크게님. 다 붙이고 나면 선물 사주는 거. 좋은 네. 방법이에요? 하셨어요. 선물 사주는 것이 그러니까 과한 선물이 되거나 이걸로 인해서 좀 적당하지 않은 선물, 네. 무조건 칭찬하는 거 이거는 아닌 것 네. 같고요. 그리고 네. 이 칭찬 스티커가 어떤 것이 되어서 칭찬을 내가 해주고 있는 것인지도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고요. 되게 좋으신 방법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네. 필살기들 많이 전해주셨는데요. 내 아이 불효자 안 만드는 법. 이제 이게 왜 엄마도 헷갈리는지 아이도 내가 알 것 같아. 왜냐하면 불효자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경제관념으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돈 얘기로 끝나니까 약간 헷갈리셨어요. 그죠? 네. 그래요. 지금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게 세 줄 필살기를 네.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참 서글프긴 하지만요. 가족 관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하기만 한 관계인데 이 가족 관계라는 것이 몇십 년을 같이 가야 하고 끊을 수 없는 관계라서 경제적인 문제가 서로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은 가족 관계가 엉망이 되는 걸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족은 남이 없으면 안 보고 있으면 버리고 싶은 존재라고 할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내가 불효자로 만들지 말고요. 자, 첫 번째 독립시킬 나이를 정해서
아이에게 꾸준히 알려라. 선언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미리미리 알려줘서 나하고 분리돼서 이제는 정말 여유 있게 나에게 잘하기만 하면 되는 존재, 선물만 주는 존재로 만들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자, 두려움 극복법을 알려줘서 세상에 떠나 보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에게 박수 쳐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네. 내가 그 두려움 대신 내가 제거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자, 포인트 찍으셔야 됩니다. 네. 일심동체 네. 부부가 같이 하셔야 됩니다. 부부가 같이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함께 같이 해야 가야죠. 돼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잘 되든 못 되든 같이 가요. 맞아요. 자, 오늘도 네. 실시간 댓글과 뭐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셨는데요. 어느덧 문을 닫을 시간이 됐어요. 어우, 시간 빨리 시간이 갔어요. 빨리 갔는데. 예. 아이고, 내일 또 제가 살짝 힌트를 드리면, 네. 내일 주제가 또 깨알이에요. 뭐예요? 왜냐하면 오늘 불효자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경제로 왔잖아요. 네. 우리 아이 부자 만들기. 오. 또 내일 또 저희들이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함께 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댓글 창문 닫아볼게요. 닫혀라 댓글. 자. 고맙습니다. 자, 끝까지 대화에 참여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내일 말씀하셨지만 부모 처세술 랭킹쇼가 방송이 됩니다. 우리 아이 부자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양소영 강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는요, 스마트폰으로부터 내 아이를 구하라. 정말 필요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필살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호자 됩시다. 불효자 안 되는. 아니, 불효자도 불효자지만, 그러니까 효를 안 하는 게 불효자죠. 나중에는 엄마 돈 없어, 나 망했어, 이게 뭐.